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던 의원들이 있죠. 그중에 한 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가결을 주장한 적은 없고요. 예. 양심에 따라서 예. 소신 투표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심에 따라 소신 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던 의원으로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가결 예상하셨어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대부분, 근데 사실 대부분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단식 이후에 당의 분위기가 부결로 막 모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측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면. 그게 이제 부결로 가고 또 이제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또 내부가 상당히 이제 혼란에 빠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가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는데 예. 그런 정황 중에 하나가 그 전날 그 전전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물밑에서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와 혹은 중진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가결 가능성이 되게 높다.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SNS 메시지 올리기 전에도요? 네, 올리기 전에도 아, 이거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결되면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특히 이제 내부가 분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막아보자 하고 논의를 했어요. 그 논의의 핵심은 그러면 이 가결을 찍겠다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뭐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이 총선을 우리 못 이긴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주장도 있고 꼭 교체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이 방식으로 계속 가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방탄정당, 팬덤정당 이 공격, 이 국민적 이 비난을 받으면서 민주당이 총선까지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뭔가 당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쨌든 지도부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죠. 지도부의 변화와 각성 또는 그런 결단, 의지 이런 걸 요구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런 뭔가 변화의 징후들 뭐 꼭 리더십의 교체라는 아주 큰 변화든 아니면 지도부가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결의나 결단이든 뭔가 변화가 변화가 확인되면 한번 이 가결 고민하는 분들을 부결로 한번 다 설득을 해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중진 의원들 몇 분이 한 이틀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대화도 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왜 그런 노력을 했겠어요? 가결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거예요. 아, 이대로 놔뒀다가 정말 가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되게 실망스러웠던 것이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지만 뭐 공식적으로 무슨 나온 얘기는 아닌데 뭐 물밑대란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이게 답변으로 전달된 거예요. 이 가결 뭐 고민하는 의원들한테. 자, 공천 공정하게 관리하고 당 운영을 포용적으로 통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전달됐으니까 그러면서 이 가결을 고민하던 의원들이 아니 이게 공천 달라고 한 거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 이재명 대표의 SNS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도 박광원 원내대표 또는 중진들이 이 비명계 의원들의 요구사항을 담아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뭔가의 변화, 예를 들면 당의 운영 방식이라든지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그런 비명계의 어떤 당 운영에 관한 요구들을 들어주면 이걸 부결로 힘을 모아보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움직임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몇 중진 의원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이제 백방으로 논의를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논의를 한 이유는 가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단순히 자 우리 뭐 부결로 갑시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데. 근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럼 본인의 어떤 권한을 내어주거나 내려놓지 않고 그냥
당에 내년 공천 잘할게요. 이 정도로 반응이 왔다. 그러니까 누가 뭐 어떤 책임감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전달되어 온 얘기가 그거니까 그러면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대화가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수습 내지는 정치적인 정리를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표결까지 가게 된 건데. 그러면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재명 대표가 부결의 대가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결의 대가로 뭔가를 내어주거나 권한을 좀 내려놓길 바랐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SNS 메시지를 통해서 부결을 호소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오니 더 비명계 의원들이 격앙되고 결집했다 이렇게 봐야 아니 되는 핵심은 건가요? 이거죠. 원칙적으로는 국민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마 가결을 찍으신 분들이 한 30여 분 될 텐데 그분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슨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6월 달에 7월 달에 당 대표도 약속하고 우리 의총에서 결의를 한 사항을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는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이 방탄정당 부도덕한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이 오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당의 총선에 너무나 큰 짐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자. 약속을 지키자는 주장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요구는 뭐냐면 당대표가 약속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해달라. 그러면 의원들 내부에서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결시키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당 전체가 나서서 약속을 뒤집는 거는 이건 국민들한테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생각의 차이였어요. 앞서 이제 박성준 대변인한테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가결의 이유가 혹시 그 이재용 대표의 SNS 메시지 때문에 역풍이 분 거 아니냐. 언론에 그런 관측이 있다라고 했더니 박성준 대변인의 답은 그 SNS 메시지를 떠나서 가결을 주장하는 소위 말하는 가결파 의원들이 애초부터 이건 기획을 한 거다. 당대표를 내려놓게 하기 위한 뭐 이런 취지의 대답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저는 만약에 기획이라면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기획을 한 겁니다. 글자포특권 포기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약속을 손바닥 뒤집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 총선 망한다. 방탄정당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 못한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자는 기획을 한 거예요. 당 전체가 예를 들어서 뭐 지도부나 아니면 많은 의원들이 다수 의견이 있잖아요. 다수 의견이 아 이거 약속을 뒤집어서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판이니 이거를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수 의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는 국민들을 향해서 적어도 민주당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몇 명이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비판적이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하면서 가는 분들이 되게 다양해요. 뭐 그렇겠죠. 가결 찍은 30명 중에도 아마 되게 다양할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무슨 뭐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하기 위한 기획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라고 봐요. 그 얘기는 최소한의 비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다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이 뭐예요? 이 국민하고 한 약속인데 알겠습니다. 이 약속을 안 지켜서는 이 당이 어떻게 돼? 이 걱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뭐 같이 뭐 행동을 하고 했겠죠. 근데 이 문제는 적어도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거취를 어떤 분은 그만두고 좀 새로운 뭐 비대위로 가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방탄정당 이 팬덤 정당 이 당신들이 우려하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획기적인 뭔가 변화를 그래서 내가 당대표를 하고 이 지도부가 유지는 되더라도 당이 변했구나. 이런 비전과 이런 대안을 보여줬다면 저는 그 30명 중에 거의 뭐 한 3분의 2는 다 돌아섰을 거라고 봅니다. 어제 아침에 박광훈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에 의원들에게 했다는 얘기. 이재명 대표가 당의 통합적 운영을 약속을 했으니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 정도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통합적 운영의 내용이 듣기에 따라서는 공천 배려하겠다는 얘기구나. 이런 얘기로 해석되면 지금 이 문제의 초점은
방탄정당, 팬덤정당, 이 민주당에 대한 이 국민적 비난, 국민적 불신 이거를 좀 어떻게 벗어나 보자고 몸부림을 치는 건데 사실 여기 이런 몸부림을 치는데 이거 우리 저 지지자들한테도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분들한테도 계속 공격받고 있죠. 또 당대표가 아직 이재명 대표인데 저렇게 뭐 저 대표를 비판하거나 지도부하고 의견이 다르면 나중에 공천에서 불이익 받겠죠. 이걸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공천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뭐 공천에서 잘 공정하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설득이 되겠다. 이 방탄정당 이 비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문제의식 또는 국민적 비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해법이 나오면 저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번 뭐 부결을 찍더라도 당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니 한번 가보자. 이렇게 설득을 할 노력을 해보자고 그 전날까지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도부가 뭔가 의미 있는 대답을 못 만들어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지도부는 어떻다고 보시까 지도부의 상황. 비명계로 이루어진 원내 지도부는 다 사퇴했어요. 최고위만 남아 있습니다. 최고위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해당행위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거든요. 저는요 해당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6월 달에 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게 2달도 안 돼서 그게 해당행위가 됩니까? 그 다음에 많은 다수 의견들이 바뀌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수 의견이 바뀌었지만 당대표도 국민한테 약속을 했고 우리가 의원총회 결의로 국민 앞에 약속을 한 내용을 지키자고 주장한 게 저는 그걸 해당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서로 의견이 다른 겁니다. 판단이 다른 건데 이 약속을 지키자고 했던 분들의 판단도 저는 민주당을 위한 판단입니다. 당을 위한 민주당을 것이다.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 이게 당을 못되게 하자 뭐 당을 흔들자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박광원 원내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부결이면 방탄정당이요 가결이면 분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저는 방탄정당의 오명은 벗었지만 지금 박광원 원내대표의 표현 전 원내대표죠 이제 전 원내대표의 표현대로 하면 분열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내 상황이 워낙 충돌이 격화돼서 우리 박광원 대표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저는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계기로 민주당이 엄청난 변화를 요구받을 거다.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 가결이 됐던 부결이 됐던. 가결이 된다면 우리 내부가 의견이 갈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내부의 이견 또 내부의 충돌을 이 진통이죠. 이 엄청난 내부의 이 이견을 수습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 내부 진통을 극복하는 이런 변화가 시작될 거고 만약에 부결이 됐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방탄정당의 비난이 쏟아지겠죠. 불신이 쏟아지겠죠. 외부로부터 변화를 압박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부터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민주당은 변화돼야 된다.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지가 우리 앞에 놓인 숙제죠. 자 의원님 그럼 이제 가결이 됐어요. 그럼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만약입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이 발부가 되면 즉시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 영장이 남아 있으니까요.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은 되게 상당히 이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저는 이제 기각이 되든 이제 뭐 영장이 발부가 되든 저는 지금 이 상황은 어차피 앞으로 계속 우리가 겪어야 될 총선까지 예를 들면 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다면 11월 달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 달에 또 비회기 때 또 영장 신청 받을 수도 있고 어차피 한 번은 민주당이 거쳐야 될 사안입니다. 이 민주당이 이 문제를 거치는 데 있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이게 지도부가 결국은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지도부가 사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잘 못 해왔다고 봐요. 이게 단순히 박광원 원내대표 혼자 책임지고 혼자 욕먹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최고위를 비롯해서 지도부 전원 사퇴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보는데 적어도 뭐 내가
야 사퇴해서 우리 새로운 통합적인 비대위로 혁신형 비대위로 가자 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네. 이 지도부가 주로 초선 의원들도 많고 네, 또 네. 어떻게 보면은 한 목소리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중진 의원들 진짜 민주당의 여러 의견들을 좀 모아낼 수 있는 그리고 정치 경험이 많은 이런 중진 의원들이 좀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네. 이 난국을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좀 책임 있게 논의해서 함께 민주당의 총의를 좀 모아나가는 이런 좀 변화나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일단 당대표는 유지한 상태에서요.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후에 영장심사 이후에 또 이제 그런 논의 틀 내에서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은 지금 여기서 뭐 배신이다, 너 출당시키겠다, 쫓아내겠다, 뭐 칼로 그냥 뭐 잘라버리자 이런 식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에 대한 신뢰만 점점 깎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민주당의 이 상황을 새로운 변화 또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과제니까 이 전화위복으로 만들어내는 리더십 이거를 위해서 현재 있는 이 공식 지도부 말고 또 다른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의원들 중진 의원들과 함께 고민을 좀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